저도 24살 때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깊은 우울이 오래되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한 감정이 너무 깊어졌어요.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나에게 덮쳐온 우울한 감정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울증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시야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제가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의 뇌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내일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우울을 그냥 두면 눈에 빨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돼요. 시야가 극히 좁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깊은 우울에 빠졌을 때는 우리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힘이 우리에겐 없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것도 멈추고 일하는 것도 멈추고 학교도 안 갈 수 있다면 가지 말고 나에게 지금 이런 자살 충동이 일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위기가 온 거니까 2주, 3주, 길면 한 달 정도라도 쉬는 게 좋아요. 한 번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은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의 뇌가 너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뇌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쉬면서 나에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죽고 싶은 이유가 뭐지? 내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야 돼요. 나 자꾸 자살 충동이 일어. 너무 괴로워. 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돼요.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의 본질적인 거는 좋은 것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연구에 하면 평생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많은 게 우울이라고도 해요. 그게 꼭 무슨 결핍이고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느낌이고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였나요? 뭐 인사이드 아웃 몇 년 됐는데 거기 보면 감정을 캐릭터로 하는데 우울이라는 게 도대체 쓸모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감정 캐릭터한테 왕따를 당하다 나중에 얘가 이제 주연으로 끝나죠. 자기 성수,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공해서 굉장히 좋은 슬픔, 우울이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자기 성숙에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걱정을 하면요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영화 보듯이 우울하네, 한번 우울을 적당히 즐겨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슬픈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은요 이렇게 내가 재밌게 놀아주면요 심심해져 갖고 또 금방 사그라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루 10분이라도 미니 바캉스를 가자. 바캉스의 라틴어 어원이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유로움을 줄 때 확 충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얼굴 생김새,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이성상이 다른 것처럼 뭘 할 때 자유를 느끼는지는 다 그 디테일은 다르대요. 근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 운동을 포함한 신체적 활동, 여행,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취미라고 하거든요. 몸이 부셔져라 하는 운동도 뭐 나쁘진 않지만 마음 충전 쪽은 그런 것보다 요가 명상 같이 어떻게 보면 별로 운동량 없는 내지는 멍 때리며 걷기 같은 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잠깐 외부와 연결된 정보 채널을 끊고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 가져져서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지 못한 이건 뭐 따져보고 이렇게 뭐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우울증이 막 있을 때요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과다한 수면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갖고 막 10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자요. 근데 자고 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잘 때 그 자고 개운하지 않다 그러면 너 잘 때 코 골고 굉장히 깊이 잤다. 내 옆에서 봤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요. 수면을 많이 취하는데 많이 취하는 게 왜냐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요. 자도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12시간, 13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어찌 됐든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은 옳아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몇 시간 이상 잤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 수 없다. 쉬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휴식 취했으니까 넌 그럴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힘들고 말고 하는 거 아니죠. 힘든 것은 그냥 힘든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공감 어렵지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너 요즘에 엄마가 보기에는 잠도 자는 것 같고 충분히 쉬는 것 같기도 한데 너 계속 피곤해하네. 너 뭐가 이렇게 계속 힘든가 보다. 네 마음 어떠니? 뭐가 그렇게 힘드니?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구나. 자도 잔 것 같지 않은가 보다. 뭐가 어떤 거니? 어떤 마음인 거니? 엄마 진짜 궁금하네. 걱정되네. 네 마음 어떤 거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아이 있다. 저는 그런 게 사람에 대한 심리적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라서 그래요. 물어보면요,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엄마가 마음을 궁금해하고 얘가 왜 그런지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는 마음이 들고 자기가 비난받지 않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면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한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물어보셔야 한다. 체중을 실어서 그 아이 마음을 물어보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